조선 왕조는 500년을 넘기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아는가? 물론 역사를 통하여 배우기는 했어도 특별히 관심 있지 않은 이상은 있었다라고만 기억하실 것이나 나 역시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영상을 만들고자 하여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이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의 비기를 훔쳤다고 전해지는 사건을 소개하겠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고종 31년 현재 천도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밀란으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가보농민전쟁, 동학난, 동학밀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조선의 양반이자 사상가인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선 말기 순조시대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와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듯 자연스럽게 동학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리들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 농민들의 분노로 인해 발생한 혁명이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왕정하에서 농민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큰일이었다. 그렇기에 조선 조정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왕의 정치에 반기를 드는 일종의 반란으로 여겨 당시 상국인 청나라에 진압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까지 개입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했다. 혁명 진압 전후로 청일전쟁의 발발, 청나라의 완전한 몰락과 동양의 전통적인 중화 질서 붕괴, 대한제국 수립과 한국의 칠러화, 거기에 일본의 아시아 패권 장악과 제국주의 본격화로 이어져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높게 평가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년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갖가지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조선 후기 조선 왕조의 봉건적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농업, 산업, 수공업에 대한 신분제도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조선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조선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는 오래전부터 떠도는 예언에 따른 것으로 조선 왕조는 500년이 하는 숙명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민중들의 바람과 더불어 새로운 사상도 함께 도래하였다. 곧 동학사상으로 당시 고창 지역에도 동학사상이 팽배해 있었다.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은 선운사 도소람 왼편 칠송대라 불리는 암벽에 양각되어 있는 미륵 좌상으로 머리 위 암벽에 사각형 구멍이 10개 이상 있으며 부러진 목재들이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은 백제 위덕왕이 검단선사에게 부탁하여 암벽에 불상을 새기고 그 위 암벽 꼭대기에 동보람이란 공중누각을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을 동보람 마애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배꼽과 같은 돌출부가 있다.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의 돌출부에 비기가 들어있는데 이 비기를 꺼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곧 1820년 전라감사 이서구가 마애불의 배꼽을 열어보기 전부터 복장, 감시를 둘러싼 전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곳에는 신기한 비결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는 한양이 망하는데 비결과 함께 벼락살도 들어있으므로 거기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것이다. 이서구가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의 배꼽에서 서기가 뻗치는 것을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책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이서구가 열어본다는 대목만 얼핏 보고 다시 넣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그 뒤로도 여러 사람들이 열어보고자 하였으나 병력이 무서워서 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무장지역에서 최대 동학 교직을 가지고 있는 손화중은 동학교도들과 함께 이 비기를 꺼냈다고 전해진다. 황현의 오화기문과 김재웅의 영상일기에 의하면 1892년 8월 전라도 무장현에 큰 지목이 일어났는데 도내의 유수한 두목은 물론 동학당에 하면 개인까지도 잡아들여 무장 감옥에 때려서 가두었다고 한다. 선운사 용무남 석불 배꼽에 있는 비결을 훔쳐갔다 하여 강도행위며 역적 모의였기 때문이다. 관원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동학당 영수, 강경중, 오지영, 고영숙 등 세 사람을 주모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각지의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장을 에워싸고 관할을 습격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무장 수령은 도망가고 죄수는 탈옥하였다. 이 일로 전라도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은 점차 심해지는데도 오히려 동학교도는 수가 점차 늘어갔다. 무장, 고창, 영광, 흥덕, 고부, 부안, 정읍, 태인, 전주, 금구 등 각지에서는 이민은 물론이고 통학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2년 이 비결을 당시 고창에서 동학을 포교하던 손화중이 꺼냈다는 소문이 퍼지자 손화중의 접지에만 수만 명의 새로운 교도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창 지방에서 손화중이 차지하고 있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를 말해준 것이며 손화중포에서 비결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점은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 사실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당시 이 일이 얼마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포가 동학교단의 최대 세력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 손화중포는 고부봉기 후 동학농민혁명의 봉화를 올리는데 주도적인 일을 한 부대로 선운사 마애불 비기 탈취 사건은 손화중포의 조직과 이상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곧 고창 지방에서 손화중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를 잘 보여준다. 선운사의 마애불 비결 설화는 당시 혼란한 시대적 정황이 마애불 안에 있는 비결로 민심들의 기원을 해결하고자 한 일단의 사건이었다. 물론 손화중이 진짜로 그 비기를 훔친 것인지 그래서 어찌하였는지까지는 미처 찾지 못했다. 그저 떠도는 설화 중 하나였을 뿐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훗날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